네, 브랜드 커브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음, 네, 역시 뭐 첫 번째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예, 그 모서리에서 일정 간격 좌우로 벌어진 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곡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 치우치는 곡선을 만들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필요한 곳의 블렌드 커브들을 지금 계속 생성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알리아스에서 알 작업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냥 알을 만들 때는 뭐 그러려니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수정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알을 다 또 삭제하고 뭐 다시 면들을 언트림을 해서 다시 또 복귀시켜 놓고 거기서 알을 또 다시 만들고 혹은 알만 수정을 하면은 괜찮은데 알이 아니고 메인면을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또 알 다 지우고 메인면 복귀시키고 또 알 작업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음, 그런 작업들이 이제 A 클래스면에서 클래스 A 작업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괴로운 일이죠. 굉장히 반복되게 수정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괴로운 일이긴 한데 뭐 좋은 면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하고 그 클래스 A 모델러들하고 합의를 보면서 혹은 설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수정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정 작업들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알 작업을 사실 좀 알 작업들이 좀 괴롭죠. 편한 편이 아니니까 알리아스에서. 그래서 알 만드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G0 포지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이 되지 않았고 지금 가만 보니까 그 중앙부에서 음, 미세하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아 괴로운 일이죠. 0.0 몇 미리 이런 식으로 벌어지기만 해도 데이터상에서는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돼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물론 이 데이터는 고퀄리티 면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네요. 그냥 수정을 합니다.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시멘트리 정확하게 맞추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거 지금 벌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면이 시멘트리 되는 상황에서 각도가 틀어져 그러니까 각이 생겨 있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업만 가지고서는 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거 하다가 발견하고 지우고 다시 만듭니다. 뭐 센터에서 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벌어지는 경우에는 작업이 그 면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문제가 있는 면이었어요. 과감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면을 만들 겁니다. 이 면 지우고요. 저 커브가 제대로 된 커브였고 이 커브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면을 만들 겁니다. 물론 뭐 이쪽 저쪽 오차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게 되겠죠. 피번 포인트를 가운데다 주고 커브를 복사한 다음 아래로 붙입니다. 저쪽에 오차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들을 다시 정렬을 하고 정렬을 해서 맞추게 되죠.
아까도 이제 알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 작업 사실 괴롭죠. 그래서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 알리아스만큼 또 알을 퀄리티 높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미세하게 다양한 부분을 직접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높은 면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CV들을 열어서 그 커브가 면이 가지고 있는 CV를 열어서 물론 커브도 마찬가지고요. CV들을 하나하나 조정을 해가면서 면의 퀄리티를 유지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A 작업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네, 지금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커브를 수정을 해서 맞추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을 하고 그 커브 작업들을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춰야겠죠. 네. 굉장히 미세한 양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허용 공차를 벗어났기 때문에 면이 생성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스퀘어 기능으로 스퀘어 기능으로 면을 생성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 면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면들의 퀄리티를 한번 더 체크를 하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작업은 좀 뭔가 좀 어설픈 클래스 A 작업도 아니고 뭐 디자인 퀵 모델도 아닌 조금 어설픈 작업이 됐는데 클래스 A 작업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쓴다라는 것들을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네요. 그렇다고 지금 뭐 완벽하게 클래스 A 기준을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런 정도라는 거. 중앙부에서 그 연속성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G2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만족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칭면에서 최소한 G1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리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 기능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평면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 기능을 사용해서 그냥 만들지만 곡률이 좀 그러니까 볼륨감이 좀 있거나 하는 면은 저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면 매칭 연속성을 정렬시키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던지 아니면 수작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CV들을 일일이 조정해 가면서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런 대칭면이라면 저 중앙부에서 시멘트리 정도는 다 맞아야죠. 체킹을 해보면 이렇게 맞아 있죠. G2를 체크를 했더니 이제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너에 R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불필요한 이제 커브들을 이제 숨기던지 아니면은 뭐 레이어 정리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놓고 지금 요거는 이제 R 바운더리를 만들기 위해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커브를 생성하고 지금 저 면에다가 프로젝트를 시켜서 COS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4개 바운더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도 굉장히 좀 높은 공차를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높은 공차를 유지하죠. 버릇입니다, 버릇. 애초에 그렇게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공차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공차라는 것은 그 설계자들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설계자들이 어떤 공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컷 면을 만들었는데 면 다 터진 상태로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설계자들하고 허용 공차를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COS 형성을 해서 그 면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 하단부에도 블렌드 커브를 생성을 해서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4개 바운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저쪽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또 프로젝트를 하고 전 프로젝트를 뷰 상태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내가 보는 상태에서 프로젝팅을 해라 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뷰로 카메라를 옮겨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바운더리가 그렇게 썩 좋은 편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그거까지 이렇게 보정해 가면서 약간 왼쪽 바운더리, 왼쪽에 있는 프로젝팅 된 그 바운더리 약간 왼쪽으로 벌어지는 게 좋긴 한데요. 그냥 일단 작업을 해 보도록 합니다. 차수를 조절을 해 가면서 연속성을 맞추는 과정인데요. 뭐 필요한 차수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쪽은 뭐 저렇게. 그래서 이 CV들의 흐름이 이 면의 퀄리티를 만드는데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메인면에서 받아서 R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인면들의 흐름을 받아서 메인면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공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메인면들을 만드는 것이 메인면이 퀄리티가 좋으면 R도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요. 지금은 그냥 뭐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보면서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이쪽 저쪽 선택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차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커브를 이쪽으로 해봤다가 안 되면 1번 커브를 저쪽으로 해봤다 다른 거를 선택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또 같은 면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에서 그 엄청나게 미세한
거의 확인도 안 되는 이런 공차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경우는 저쪽에 R로 지금 모서리 그 모서리는 R 작업이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양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강제로 공차를 주면서 R을 만들어 보는 것을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저 부분에서 뭔가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떨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커브, 이쪽 면은 지금 그 히스토리를 깼고요. 저 커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브를 지금 이쪽 바운더리, 오른쪽에 있는 바운더리에다가 갖다 붙여버릴 겁니다. 이렇게요.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은 뭐 미세한 공차가 저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지만 미세한 오차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냥 R 작업으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쪽에도 만들어 보고 이쪽에도 만들어 봅니다. 역시 오차가 생기고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메인면에 의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면을 그냥 만들어 보는 걸로 합니다. 뭔가 좀 일치되어 있지 않고 약간 좀 뭔가 오차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빨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시간상.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빨리 면을 만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커브를 이번에 다시 생성을 했으니까 그 생성된 커브에다가 걸어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쉐이딩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이제 면 정리를 하겠죠. 면 트림을 해서 면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쉐이딩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좀 더 뭐 이렇게 지브라라고 하죠. 이런 걸로 곡률의 변화, 면의 볼륨의 변화들을 확인을 해봐요. 근데 왼쪽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운데 면에서 R로 넘어가는 저 부분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연속성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G2가 다 나오는 걸로 문제가 나오는데 측정이 되는데 쉐이딩이라든지 뭐 다른 측정 방법으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거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레이어 정리도 해보고요. 커브는 커브대로, 면은 면대로 정리를 하고 나서 커브는 저기에다가 어사인 시켜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면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일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 평면이니까요.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해서 혹은 인터섹트 라인을 찾아서 저 면을 트림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죠.
POS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면 트림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닫혀진 상태가 됐고요. 뭐 저 뒤쪽에 지금 면을 더 만들어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들은 지금 쉐이딩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쉐이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값을 1로 바꿔주면 좀 더 부드러운 커브들이 보여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테슬레이션 값을 0.1로 되어 있었는데 0.001인가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상태의 쉐이딩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이쪽 면이 지금 레이어 다른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 바꿔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되는 면들이 만들어졌고 뭐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계속 쉐이딩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이 좀 거슬려 보이기는 합니다. 좀 이따가 왜 그러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작업들도 하겠습니다. 이제 저 여기 보이는 이쪽도 면들이 만들어지는 됩니다. 면들이 하단부에 이런 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평면이고 더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금방 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초반에 작업을 했던 것들에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에요. 이런 서피스 작업을 하면서 이런 뭐 디자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클래스 A 데이터들을 완성을 해서 계속 이제 뭐 제품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A 작업을 저는 했었는데 완성을 하고 나면 이 최종 데이터를 설계팀한테 넘겨주게 되고 설계팀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내부 뭐 구성을 하게 되죠. 뭐 면의 두께도 주고 플랜지도 만들고 뭐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리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좀 되게 궁금한 영역이었어요. 설계 프로그램 뭐 저는 이제 유지, 카티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배우기도 하고 같이 설계 분들하고 같이 뭐 협의도 하곤 했지만 제가 직접 따라본 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영역이긴 했어요. 그래서 언제 좀 배워보고도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D 프린터기를 만지면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져보게 됐습니다. 인벤터를 사용을 해볼까 하다가 인벤터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퓨전 360을 사용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뭐 전문 설계용으로 만들어진 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설계용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할 만큼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만든 데이터들을 거기서 이제 변환을 시켜보고 이제 두께도 줘보고 하는 작업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냄비 손잡이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 데이터만 만들면 그러니까 껍데기죠. 껍데기 데이터, 외관 껍데기 데이터만 만들어서 이것에 두께를 주고 혹은 구멍을 뚫고 뭐 R도 한번 거기서 줘 볼 생각이에요. 엣지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고요.
알 작업도 거기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뭐 언뜻 봐서는 상당히 편해요. 모든 엣지 선택해서 R 값만 주면 자동으로 R이 다 그냥 만들어집니다. 일단 R 퀄리티는 둘째 치고 일단은 그냥 다 만들어져요. 엔간에서는 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요것도 기본 바닥면을 만들고요. 거기서 R 작업을 한 다음에 R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커브들을 정리를 하고 남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트림 작업하고 해서 면들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돌린 거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속도감 있게 작업을 하게 돼요. 원래 작업을 하면. 지금은 제가 뭐 손 논지 좀 돼서 저렇게는 안 하는데 한참 작업을 할 때는 뭐 엄청난 속도로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이 작업자들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 마우스 클릭이 뭐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계속 나죠. 단축키 눌러가면서 화면상에는 계속해서 뭐 쉴 새 없이 뭐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알리아스는 재밌는 게 사용자마다 그 아이콘 배열, 마킹 메뉴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 작업하는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같은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기해요. 아, 저걸 저렇게도 배치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다른 프로그램 만지는 것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이 공유해서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알리아스 작업을 못해요. 못할 정도로 전혀 다른 마킹 메뉴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들이 쓰는 알리아스를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불의 확인까지 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귀퉁이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계속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저쪽이 살짝 흐름이 한번 꺾인 것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어느 정도의 R 면들의 공률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 범위 그래프가 이제 그 R 그러니까 공률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면부터 어떤 일정 범위의 공률을 가진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그 값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뭔가 좀 계속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서 점검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히스토리를 한번 깼고요. 그 다음에 면들의 노멀을 이제 다 맞추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떤 것은 이제 노멀도 정렬이 되지 않으면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의 앞면 뒷면 맞추는 겁니다. 전부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쪽 지금 보이는 면들은 전부 한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기서는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사실 그 많이 다뤄보지 않으면 저런 면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왜요? 뭐 부드럽고 좋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면들을 많이 보고 작업을 하다 보면 좀 거슬려요. 직업병?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그게 보이네요. 자, 지금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뭔가 면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라인의 흐름이 비틀어지진 않았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V들의 흐름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면들의 섹션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X, Y, Z 방향으로 섹션을 점검합니다. 섹션은 그 면들을 내가 일정 간격으로 자르는 거죠. 일종의 그 자른 선들, 단면 선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죠? 그러면은 그 커브들이 잘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도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한 그러한 흐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제 눈에 그렇게 거슬려 보이는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점검을 해낼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섹션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도 이제 섹션을 점검을 해볼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면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곡률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잘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곡률 그래프 콤브라고 하죠. 그걸 띄워놓고 조금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가지고 곡률의 변화를 저 면들이 가진 저 곡률의 변화를 체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났어요. 제일 지금 왼쪽 면 여기서 쭉 오다가 어느 한 포인트 부분에서 뒤집어졌죠. R 말고 그 왼쪽의 면이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저러한 문제 때문에 아까 그 쉐이딩에서 혹은 다른 점검하는 부분에서 이상해 보인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쭉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곡률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쪽 메인면에서는 뒤집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눈에 지금 저런 현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런 쉐이딩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저 양이 굉장히 그 작은 부분인데 결국 쉐이딩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품 자체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좀 더 예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부분들은 다시 수정을 하게 되는 작업을 거칩니다. 예, 이렇게 지브라를 봐도 저쪽 부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납품할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렇게 아시고 자기가 만든 거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는 이걸 가지고 퓨전 360으로 넘겨서 퓨전 360에서 두께도 주고 뭐 알 작업도 해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